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부동산 PF 대출과 법인 회생에 관하여 작성한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PF 대출의 기본 구조에 이어 이번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회생이 금융기관, 수분양자와 하도급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과 현금 흐름을 주요 상한 재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상승하거나 분양 수입이 예상보다 감소하면 시행사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부실은 시행사뿐 아니라 보증과 채무인수 책임준공을 약정한 시공사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행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행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PF 대출 채권자인 금융기관, 공사 대금과 보증관계가 있는 시공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직불합의를 한 하도급 업체의 권리행사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 구체적인 효과는 각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기관과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시행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제한됩니다. 다만 신탁된 사업부지는 시행사의 재산과 도산절연되므로 금융기관은 우선 수익권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의 회생 개시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약정된 기한까지 분양 목적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특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와 직불합의를 한 하도급 업체는 시행사에 직접 공사 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회생을 개시하면 그 직접 지급 채권도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다만 직불합의의 효력으로 시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이 그 범위에서 소멸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 업체는 시행사와 시공사 중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이란 발주자인 시행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접 지급이 이루어지면 그 범위에서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채무와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채무가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직접 지급 요건의 성립 여부가 하도급 대금의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시공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지급보증과 채무인수 책임준공항약에 따른 권리를 회생 절차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임금채권의 회수를,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이행을, 하도급 업체는 공사대금의 회수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하여 가진 채권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시공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제한되므로 금융기관이 확보했던 신용보강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도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급 계약에 시공사의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 시행사는 원칙적으로 그 도산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교체는 공사지연과 사업비 증가,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지의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PF 대출 과정에서 미지급 공사 대금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는 해당 공사 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상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춘 하도급 업체는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 약정과 별도로 시행사에 대하여 자신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공익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기다리지 않고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공사가 지연되어 정해진 기한 내 분양이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회생 개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특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요건을 갖추면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 대금을 시행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도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시공사의 파산뿐 아니라 회생 절차에서도 하도급 업체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기관, 수분양자와 하도급 업체의 권리 행사도 함께 제한되거나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출약정과 도급계약, 신탁계약과 개별 특약을 확인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부동산 PF 대출과 법인 회생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